암 환자도 암 환자한테 맞는 운동이었어요. 내가 이런 경우 봤어요. 예전에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자기 말로는 일주일에 5일 정도 종주 등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운동이 잘못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암에 관한 좋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암은 절대 한 가지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소총 쏘아서는 못 잡는다고, 산탄총을 쏴야 된다고, 여러 방향에서 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걸 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따시게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가 암세포를 잡는 것은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야 길어야 뭐 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5년 10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년 10년 동안 항암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 때 관리해야 되고, 암이 생기지 않는 사람한테 예방한다고 해가지고서 항암제 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으냐? 면역 관리가 제 1번이에요. 면역은. 면역이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라로 따지면 군인이요, 경찰이에요. 군인이나 경찰이 우리나라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능력을 극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이에요. 체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좋은 게 있어요. 온돌.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온돌이라는 게 암을 예방하는데 아마 역할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주파라든지 뭐 전신온열이라든지 열을 높여주는 치료법들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들을 보면 대개 저체온이에요. 36도 5분 이하가 많아요. 그러면은 36도 5분 이하로 이렇게 저체온이었기 때문에 암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을 높여주면 우리가 37도 2부까지가 정상 체온이거든요. 한 36도 8부에서 37도 사이에 평소 때 열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면 암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맨날 우리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예요? 열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운동이에요. 운동하고 나온 우리 뭐 막 땀도 나오고 막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체온이 떨어져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들 번아웃이라고 하죠. 지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을 때도 정신 하나도 없고 직장에 가가지고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그때 정신 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체온 제법 떨어져 있어요. 그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다 떨치지 못한다면 뭘 해야 돼요? 주말이라도 내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수 있는 운동도 좋고, 아니면 취미생활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등산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내 몸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에요.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근력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경우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자, 그럼 암 환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암 환자도 암 환자한테 맞는 운동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경우 봤어요. 예전에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자기 말로는 일주일에 5일 정도 종주 등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날마다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에서 채식만 좋은 거라 해서 다 먹었다 이거예요. 나한테 왜 걸렸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어요? 당신은 그래서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운동이 잘못된 거예요. 암세포는 저산소 지역을 좋아해요. 산소가 없는 걸 좋아해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산소가 있어야 돼. 근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져야 암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있으면 암세포가 잘 크지를 못해.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운동. 그럼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운동은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숨이 차. 숨이 차다 말은 내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막 통증이 나와요. 통증이 우리 몸에서 우리 100m 달리기 하거나 뛰고 나면은 다리 막 뻐근해지고 한 거 느낀 적 있죠. 그건 왠지 알아요? 그거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젖산을 만들면은 젖산이 많아지면은 젖산을 우리가 바깥에서 느끼는 게 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죽으라고 뛰는 운동들 있죠. 그럼 헐떡거리고 막 다리가 뻐근해지고 이건 다 무산소 운동이에요. 이 무산소 운동은 암이 좋아하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숨이 차지 않는 운동. 숨이 차지 않고 땀이 약간 날 정도. 그 다음에 통증이 나오기 전까지의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떤 거예요? 되게 걷는 거죠. 걷는 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강도를 높인다. 경보 정도. 그 다음에 수영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요. 수영. 스케줄 어떻게 짜는 것을 권하냐면 한 50분 정도 유산소 운동, 그렇게 걷는 운동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이렇게 경치도 좀 구경해 가면서 기분도 좀 전환시키면서 그런 운동을 한 50분 정도 하고, 근력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필요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하루에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가져가는 것은 일정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기관들이 가져가는 것도 일정해요. 대부분 다 근육이 가져가요. 근육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이 생겼다?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암세포하고 결과적으로 근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육이 많이 가져가면 암세포가 적게 가져갈 거고, 근육이 적게 가져가면 암세포가 많이 가져갈 거고, 그래서 암세포한테 에너지를 안 뺏기려면 내 근육을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유산소 운동, 걷기 이런 운동, 5분에서 10분 근력 운동, 막 역기를 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 100m 달리기 속도로만 달려도 벌써 헐떡거리고 뻐근해져요. 그 어디 뭐 헬스장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것들. 줄넘기를 하다 보면 막 좀 또 헐떡거려지잖아요.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하면은 그게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처음에 유튜브를 한 게 아니고 나는 한 7년 전에 어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우리 환자분 한 분이 이런 이제 개발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어플을.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대학 총장인데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해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기 어플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의사도 교육시켜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도 시켜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유튜버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 쪽으로, 현재도 내가 이제 우리 환자들을 이제 암 환자만 보는 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료 철학이야? 뭐 진료 철학이란 뭐 있겠어요? 나는 우리 암 환자들하고 가족처럼 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게 난 가장 큰 보람이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건데, 그 중에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나라 암 치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심신요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환자들한테 사실 심적으로 안심을 많이 시켜주는 거. 이게 스트레스를 제거를 하고 면역을 높이고 암 치료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죠. 우리 암 환자요. 하고 싶은 말 많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거 하고 있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현대의학을 한다고 해서 현대의학만이 다 아니다. 또 현대의학을 너무 거부하고 자연치유만 하겠다.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분야에서 암세포가 정신 못 차리도록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쪽에 치우친 치료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